동력, 글밭, 11월 20일 월요일, 벌써 생긴 진정한 보수. 그동안 쌓인 적폐가 하나하나 청산의 대상으로 가려지고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백성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기초를 겨우 잡아가는 셈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만을 누렸던 지도층은 불만이 큽니다. 적폐 청산을 내세워 자칭 보수를 탄압하는 정치 보복을 한다며 핏대를 세웁니다. 이런 회귀한 짓거리는 대한민국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지난 5월 4일 보수는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글밭에서 저 떨거지들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구었던 글밭입니다. 떨거지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발악으로 느껴지는 이즘이라 다시금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훑어볼 필요를 느낍니다. 1897년 10월 12일 조선의 왕인 고종은 환구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려 바닥에 떨어진 나라의 권위를 살리고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은 데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드러내놓고 강점하기로 합니다. 결국 그해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으로 울산 이약이 체결됩니다. 1910년 8월 29일 강압에 의한 한일 합방으로 끝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1919년 3월 1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한 달 후쯤인 4월 13일 이 독립 만세 운동의 결실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1945년 8월 15일 결정적인 독립전쟁을 치르지도 못한 채 뜻밖에도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땅을 미국의 속국으로 삼아 군정을 실시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3달 후쯤인 8월 15일에는 남한에, 9월 9일에는 북한에 단독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로써 38선을 경계로 나라는 둘로 쪼개져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후 거듭된 독재 정권으로 민주화 운동은 들불처럼 번졌고 어느덧 주권혁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결정적인 도화선이 세월호 참사요, 박근혜 참사며 그 첫 발을 촛불혁명이 내디딘 셈입니다. 이제 그 몫을 문재인 정권이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도 미국의 속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는 진정한 보수가 그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그 핵심인 5곳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첫째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입니다. 둘째로 돈으로 그야말로 백성들의 어를 얼얼하게 만들었던 재벌입니다. 셋째로 국회 권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뒷받침하며 못된 짓만을 해대고 있는 정당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할 정당이 아직도 버젓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넷째로 권력에, 금력에 끌려다니며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제 뱃속만 채우는 사법부입니다. 다섯째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정권의 군대로 전락한 국방부입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즈음에 진정한 보수의 싹이 새롭게 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1년 가까운 시점에 드러난 민심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적폐 청산을 잘 하고 있으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데 10명 중 7명이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여론은 보수의 뜻이 합쳐지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진정한 보수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에 의하여 말라 비틀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국민 소환제나 국회 해산제를 도입하여 잘못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들은 워낙 사악한 무리니까요. 월요일 새벽이 어느덧 아침을 맞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